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초저가 상품으로 국내 시장을 파고드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식품업계 1인 CJ제일제당이 쿠팡 대신 알리익스프레스에 전격 입점하면서 알리의 초저가 파워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알리 테무 효과로 지난해 중국 직구만 3조 원대를 돌파했죠. 이들의 공습에 주춤거리던 정부도 오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와 판매자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국내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정현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 CJ제일제당 국내 1위 식품업체인데 우리 플랫폼인 쿠팡을 좀 외면하고 그러니까 쿠팡을 제끼고 알리익스프레스 입점했다 이 뉴스가 좀 크게 보도가 됐죠. CJ제일제당까지 알리익스프레스 중국의 대표적인 플랫폼인데 등에 업었습니다. 자, 국내 지금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세가 굉장히 활발하고 무서운데 박 교수님 네. 어떻습니까? 중국 전문가로서 지금 우리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다 뭐 광고도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 회사들이 있고 이들의 국내 시장의 침투 파고드는 기세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국내에서는 알리하고 테무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네. 지금 뭐 지난 1월 달에 뭐 기준만 본다도 월간 뭐 활성 이용자 수 MA를 보더라도 알리가 한 718만 명. 네. 그다음에 뭐 테무가 지금 한 571만 명. 그래서 뭐 거의 우리가 양대라고 하는 뭐 양강구조라고 이야기하는 쿠팡이나 지금 네이버를 지금 거의 뭐 뒤쫓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거죠. 속도가 네. 빠르다. 지금 알리 테무도 있지만 지금 뭐 제가 여러 번도 강조를 했지만 이 두 플랫폼 말고 또 쉬인이 있고 쉬인. 네. 패스트 패션을 하는 중국에 또 있는 직구 플랫폼이 있습니다. 쉬인은 아직 테무만큼 그렇게 빠르게 그렇죠. 국내 성장은 아니죠. 지금 이제 국내는 근데 지금 이제 글로벌하게 특히 미국, 유럽 지금 매우 공습을 하면서 퍼져 나가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보이는 게 이제 곧 들어온다고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플랫폼이 바로 이제 틱톡 샵이죠. 틱톡 샵, 예, 틱톡 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업계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토론할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알리가 만약에 쿠팡처럼 알리 버전의 로켓 배송을 하면 야 이거는 판이 바뀐다. 라는 알리 버전의 로켓 배송을 한다. 예, 그러니까 국내 물류 센터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업계고 또 하나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만약에 틱톡 샵, 이 쇼폼을 통해서 그냥 몇 번의 그 버튼을 누르면 그냥 바로 이제 구매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 컨텐츠 버전의 이커머스가 지금 들어오는데 지금 작년 12월 달에 이미 뭐 이제 상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되면 또 판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CJ제일제당 뭐 지금 뭐 테문 알리를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좀 더 큰 차원에서 앞으로 다가올 이 공습은 더 강해질 것으로 좀 보여진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점유율 속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시작일 뿐이다.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알리와 테무가 집중됐지만 또 요 다음에 또 밀려오는 게 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틱톡 샵. 틱톡 샵. 네.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미 상표 등록을 했다.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는데 우리 정현승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뭐라 그럴까 비결 물론 가장 싼 가격이겠죠. 네네. 그 원래도 이제 그 직구 플랫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물류 배송 쪽에 스피드가 좀 더 빨라졌고 또 플랫폼 자체의 어떤 그 서비스나 편의성 이런 게 좀 더 제고됐고 그다음에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우리한테 익숙한 인물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연예인들. 네네. 그러면서 아마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마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확대됐는데 예. 그 사이를 비집고 이제 중국 직구가 우리나라에서 급성장하는 것 같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 직구에서 들어온 제품들이 가격이 워낙 쌉니다. 가격이 왜냐하면 중국에서 아주 그 생산성 높은 그 배후 인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가로 생산되고 또 이게 이제 통관 거치면서 뭐 관세, 부가세 이런 혜택도 받고 해가지고 관세를 안 낸다. 네, 관세를 안 내고 뭐 또 KC 인증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면제가 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일단 너무나 월등하기 때문에 국내의 다른 플랫폼들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어떤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거죠. 저희가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뭐 가격만 싸다고 우리 소비자들이 다 선택하지는 않을 텐데 가격은 싸지만 품질이 안 좋다거나 또는 서비스가 안 좋으면 이게 지속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이제 급속하게 변한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이슈가 터진 게 작년 3분기 딱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건 뭐지 이렇게 된 거죠. 작년 3분기. 3분기 중에서 중국 직구하면 우리 미국 직구죠. 그러니까 중국 직구가 거의 이제 그 50% 이상을 하고 그 유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작년 기준 거의 직구의 반을 중국 플랫폼이 직구가. 했다는 거죠. 예. 그럼 이게 싼 것만은 했느냐? 싼 것만은 아니다는 거죠. 아까 이제 앵커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일단 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해본 분들은 이용해 분들 이용하신 분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5할, 6할. 그러니까 내가 10개를 사서 4개를 버리더라도 6개도 살만하다는 거. 또 예전에 내가 샀던 것보다는 훨씬 더 괜찮네. 아, 그래요? 예, 그 가성비가 괜찮네. 그러니까 무조건 싸다라고 이제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 예. 앞에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또 이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지금 경기가 좀 안 좋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특히 이제 출발이 깊이 이제 파고들었던 게 뭐냐면 10대 청소년들과 그다음에 40대, 50대 남성들 중심으로 이게 급하게 작년 3월 기준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40, 50대 남성. 예, 그래서 남성들 같으면 예를 들면 야외 캠핑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 야외 아웃도어 제품들을 사는데 그거 쓸만하네.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그러니까 비중이 늘어나면서 많이 알려졌고 10대 같은 게 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또 구조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구조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쿠팡이나 11가에 물건이 입점되어 있는 제품이 대부분도 또 중국에서 갖고 온 겁니다. 결국 중국에서 가져온 거다.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똑같은 제품이 11번가는 쿠팡이 있어. 그런데 알리 보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이거는 예를 들면 티셔츠 하나인데 4,000원이야. 근데 이거는 2만 원이야. 똑같은 건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거 왜냐하면 그 구매 대행하는 기업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소싱을 하고 자기가 이제 11번가나 올린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런 경험담이 블로그나 SNS를 통해 번져가면서 또 일부가 또 영향을 미쳤다. 네. 참 이 지금 그 속도 시장을 점유를 하는 속도가 워낙 높은데 최근에 CJ 제일제당은 이제 쿠팡 대신 알리를 선택했잖아요. 네. 사실 뭐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에 대해서 아까 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도 사지만 이런 신선식품 같은 게 굉장히 영향을 미칠 텐데 이 CJ 제일제당이 알리에 들어가게 입점하게 된 거에 그 의미랄까 영향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그 CJ 제일제당은 사실 이제 쿠팡에 납품을 하다가 맨 2년 전부터 이제 쿠팡하고의 갈등이 생기면서 뭐 납품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생기면서 수수료가 가장 컸습니까? 예, 수수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납품을 안 하고 사실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제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리가 등장하니까 알리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건 알리가 한국의 물류 배송을 CJ 대한통운에 맡기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네네. 그래서 CJ 제일제당 입장에서는 같은 그룹에 있는 계열사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플랫폼에 입점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제품은 제일제당에서 만들고 배송은 대한통운에서 하기 때문에 이 계열사 간 시너지가 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측면에서 CJ 제일제당이 판로도 확보하고 계열사와 시너지도 내고 그래서 뭐 선택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알리가 신선식품까지 이렇게 카테고리를 이렇게 빨리 확대할 거로 예상을 못했거든요. 신선식품까지. 이때까지 공산품, 생활용품 중심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젊은 사람 또는 뭐 40, 50대 남성들의 이런 뭐 일상 그 취미용품이라는 이런 거였는데 신선식품까지 이제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국내 다른 그 우리 토종 플랫폼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지금 CJ 제일제당이 쿠팡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수수료일 텐데 알리는 뭐 수수료 우리 이게 파는 분들 입점하는 분들에 대해서 수수료 거의 뭐
면제해주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겁니까 지금? 지금 이제 3월달 지금 알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3월 지금 이제 창립 14주년 기념을 해서 창립 14주년. 네, 2009년도에 원래 이제 여러분 광군제라고 들어보셨었거든요. 예. 광군제가 2009년부터 시작됐거든요. 예. 그래서 했는데 이게 이제 14주년 기념해서 이제 역대급 할인 시작을 하는데 그럼 입점 업체들한테 판매 수수료 좀 받지 않고 광고까지 대신해주겠다. 광고도 대신해주고? 대신해주겠다 한 거고 알리가 작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입점 혜택을 많이 줬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뭐 나쁘지가 않죠. 셀러 입장에서도 나쁘지도 않고 계속 지금 이 다운로드도 하고 지금 들어오는 그 월간 활성제 이용자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물류 부분도 같이 CJ 대한통운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장 걱정했던 게 이게 만약에 지금 보면 지금 이게 가공식품도 아니고 지금은 딸기, 토마토 이런 것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선식품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히 요즘 금사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요. 사과가 여기가 더 싸다고. 근데 그 사과가 중국에서 온 사과가 아니라 한국 사과를 지금 판매하는 거예요. 한국 사과를. 그러니까 알리는 지금 이제 한국 전용관을 지금 만들어서 따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K 베뉴라 해서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처음에 이제 이게 당연할 때 뭐 여러 이제 뭐 제가 말 이야기를 할 때냐면 이게 우리가 마켓컬리라고 하는 이런 걸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먹는 것까지는 안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이까지 왔다는 게 조금 이제 좀 판이 조금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야 이게 결국은 이게 이제 시작이구나. 그다음에 이게 이제 미칠 영향이 이제 앞으로 단순히 유통 플랫폼뿐만 아니라 우리 제조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미칠 영향이 자영업자들한테 매우 이제 좀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제 알리가 아까 창립 14주년 기념 세일을 하게 되면서 수수료도 좀 면제해주고 무료 광고도 해주고 그러는데 나중에 지나면 다시 수수료 안 받다가 이제 그때 좀 지나면 다시 또 받을 수도 있겠죠. 우선 끌어모으고. 그러면 이 알리의 이런 공세에 대해서 국내 커머스 업체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우리 1등 커머스 업체 쿠팡은 어떤 반격을 혹시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런 알리의 공습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쿠팡은 사실은 이제 쿠팡의 전략도 좀 중저가, 가격 경쟁력, 다양한 상품, 신속한 배송 이게 핵심 경쟁력이거든요. 근데 지금 알리가 이렇게 신선식품까지 들어오니까 그냥 직접적인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좀 차별화를 하는 것 쪽으로 아마 갈 텐데. 차별화. 그래서 쿠팡도 지금 직구 서비스를 이제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게 뭐 미국, 중국, 홍콩 이런 데서 이제 직구가 들어오는데 최근에 보니까 일본 제품을 왜냐하면 일본에 가면은 굉장히 브랜드나 또 차별화된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독보적인. 그렇죠. 그래서 일본 제품을 좀 확대해서 뭔가 상품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일본 직구를 통해서 약간 그런 전략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신선식품이나 이 소위 말해서 그로서리는 사실 핵심적인 우리 한국의 쿠팡이나 또는 오프라인의 뭐 마트들도 핵심적인 그 제품 품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뒤로 물러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선식품을 좀 더 강화하고 속도를 더 높이고 또 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서 가지고 있는 원래 강점을 극대화해서 이게는 정면으로 붙고 그리고 또 알리나 테무가 할 수 없는 차별화된 상품을 소싱해가지고 또 그걸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뭐 이런 전략을 좀 가져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신선식품, 그로서리 이런 거는 이 주부들이 많이 이제 이용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사게 되면 계속 살 수 있는 그래서 소비자들을 그 플랫폼에 좀 묶어두는 효과가 좀 있는 상품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런 걸 한다는 게 굉장히 무섭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게 락인 효과거든요. 락인 효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CJ 제일제당의 햇반이라든지 비비고 만두 이런 것들은 계속 먹게 되고 매출도 꽤 높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제품을 똑같이 팔아요. 똑같이 파는데 뭐 가품도 아니고 그런데 이왕이면 좀 싼 걸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CJ보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쿠팡이나 CJ 제품 사이가 좀 안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쿠팡 전선을 제가 마련했고 그런 데도 같이 여기 갔으면 소비자들은 이제 조금씩 옮겨간다고요. 그게 이제 가장 무서운 효과인데 여기도 하나 플러스는 뭐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제가 볼 때 쿠팡이 두려워하는 것은 알리가 제가 말씀드린 알리판 로켓 배송이 시작되면 많은 소비자는요 쿠팡의 로켓 배송이라는 데 엄청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주문한 다음날 새벽에 옵니다. 새벽에. 이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딱 묶여 있다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진짜 지금 뭐 여러 형태로 지금 보세요 물류 창구라든지
알리 버전에 이제 이런 로켓 배송을 시정한다라면 이거는 이제 거기다가 지금 아까 CJ 제일제당이라든지 한국에 있는 신성 가공식품이 들어가면 이런 락인 효과들이 조금씩 가격이 어쨌든 간에 알리가 더 쌀 거라고요. 그럼 그러면 옮겨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알리판 로켓 배송. 네. 다음날 새벽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아침에 바로 문 앞에 놓여 있는 로켓 배송이 되려면 이게 물류센터가 많이 갖춰져야 그렇죠. 될 텐데 해야 되는 이게 거죠. 지금 혹시 알리의 물류센터 계획은 좀 어떻게 나오는 게 있습니까? 계획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없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한국에는 이미 물류센터 이 영역이 굉장히 과잉 투자돼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물류센터를 굉장히 많이 투자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비집고 알리가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물류망을 갖추려면 뭐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 알리는 일단 통관 물류를 해결해야 됩니다. 통관 물류 해결한다는 통관 물류란 말씀은 공항 쪽에 이제 처음에 수입해서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받아서 전국으로 뿌려야 되잖아요. 통관 물류. 지금 뭐 인천 영종도에 통관 물류 체제가 돼 있지 않거든요. 알리의 경우. 근데 알리가 물량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서는 효율적으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뭐 지금 대한통운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역시 이거는 협력이고 아웃소싱이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쿠팡에 비해서는 그 어떤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겁니다. 통관 물류 해결이 만만치 않다. 통관 물류를 먼저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적인 이제 물류망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근데 전국적인 물류망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굉장히 물류 쪽에 투자가 많이 돼서 뭐 부지라든지 아니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니까 물론 이제 알리나 테무가 그 뒤에 있는 그 어떤 그 중국의 큰 그룹들을 그 뒤에 배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력은 충분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한국으로 봤을 때는 이 물류 시장이 굉장히 지금 그 뭡니까 정점에 와 있기 때문에 투자를 그렇게 쉽게 결정은 하지는 못할 때지만 어쨌든 고객 기반이 이렇게 늘어난다면 고객에 대한 서비스나 고객에 대한 그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물류는 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조금 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CJ 대한통운이랑 알리가 이제 계약 기간이 이제 곧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럼 다시 연장을 할 거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그것도 대한통운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알리가 그래도 한국행 전용 그 물류 창고를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산동성 웨이하이랑 옌타이에 지금 딱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택을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평택 들어온 제품 자체가 대부분 다 중국 직구 제품들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일단은 가까이 붙였고 그다음에 대한통운 있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항상 느리다는 말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달 걸린다, 뭐 말은 그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5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주변에 저도 주문해보고 많은 주변에 해보니까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한 5일 지금 이야기는 5일 이야기 하거든요. 5일 배송 가능. 하는데 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확률이 지금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까지 왔지만 제가 걱정되고 지금 업계나 이런 분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정말 이 한국 내에서 물류센터, 근데 이게 지금 일단은 지금 대한통운도 있지만 여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알리가 여러 군데를 만나고 있습니다. 뭐 한진가도 하겠지만 여러 지금 물류가 워낙 포화됐긴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론을 지금 이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했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지르고 가야 될지 등등의 내부적인 검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하나의 큰 변수가 되는 것들이죠. 앞으로 물류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좀 검증이 됐어요. 자체 물류하는 기업과 아웃소싱하는 기업. 근데 사실 자체 물류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웃소싱.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서는 쿠팡이 자체 물류, 네이버나 다른 기업들은 아웃소싱이거든요. 근데 그게 경쟁이 안 됩니다. 자체 물류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미국의 아마존 자체 물류,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는 주로 아웃소싱하거든요. 그 스피드나 그 서비스의 효율성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알리테무도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생각할 텐데 정말 물류센터를 어떻게 확보하냐에 따라서 배달매라든지 이런 데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알리판 로켓 배송을 좀 주목해야 된다. 그런 지적이시고. 아까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자영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수입할 때는 이 세금 관세를 내잖아요. 이제 알리의 경우에는 왜 이커머스의 경우는 일정 세금까지 관세가 면제되냐? 한국 150불입니다. 150달러? 그럼 이런 문제, 자영업자들은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
이번에 지금 국내도 지금 정부에서 지금 막 대책을 하는데 대책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정부의 대책. 네, 이번에 13일 오전이죠. 그래서 오늘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았던데. 네,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 대책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대부분 다 이거 보면 다 소비자 측면에서 대응입니다. 그죠? 네, 소비자 불만들을.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지금 뭐 환불이 잘 안 된다. 그다음에 뭐 가품이 들어왔다. 이래서 지금 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일단 저는 이거보다는 사실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소비자 연맹이 이제 불만 건수를 보면 소비자들의 불만 건수가 소비자 연맹이 발표한 겁니다. 알리 이용자 불만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2022년도에 93건이었는데 작년 한 해만 465건, 그러니까 400%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를 근데 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히 물건 양이 엄청 많아지는데 그렇죠. 당연히 늘어난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서 뭐 이건 제가 그러니까 알리도 마찬가지고 가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리도 지재권 부분에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정부의 대책을 보면 주로 소비자 보호도 중요한 것도 있는데 핵심은 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 이 판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정부 소비자 보호 대책은 소비자의 불만에 치우쳐 있다. 소비자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치우쳐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산업의 영향. 네. 근데 이게 사용자가 구매하는 사람이 많으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불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0명이 사는 것보다 100명, 1000명이 사는 더 많은. 그러면 이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국내에 공산품을 만드는 여러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지금 그전에 뭐 쿠팡이나 여러 11번가나 있을 때 구매 대행하는 무역업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뭐 유명하진 않지만 이런 뭐 신선식품, 가공식품 만드는 기업들이 우리 뭐 전라남도, 남북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인데 이런 분들 같아가 이제 알리로 이제 하면서 지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제 우리 공산품 만드는 기업들은 아마도 이제 거의 이제 제품을 만들 의미가 없는 거죠. 만들 수가 없고 이제 만들어봐야 안 팔리니까. 여기서 싼 게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를 팔 수가 없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소규모 제조업, 그러니까 중국 제품이 알리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공산품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뭐 보셨지만 뭐 진짜 뭐 일반적인 소형 가전 같은 경우는 뭐 15,000원, 2만 원이면 삽니다. 그러니까 뭐 혹은 그냥 청소기 뭐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국내에서 만드는 기업분들 자체는 이제 거의 이제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고. 이 대책이 지금 정부는 소비자 보호에 치우쳐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산업적인 영향에 지금 좀 중점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걱정해야 됩니까? 우리 국내 또 산업 기반에까지 기반을 위협하는 그런 정도? 네, 지금 이제 보면 어쨌든 소비자 피해는 직접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를 우리가 보상해주고 피해에 대한 해결을 해주고 이런 적극적인 이제 대처가 필요한 거고 산업에 대한 피해는 이제 점진적으로 일어나고요. 또 거기서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큰 대형 플랫폼들은 경쟁 구도에서 아마 기업들이 열심히 대응책을 마련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까지 그 중국 직구를 대신할 수 있는 그 구매 대행이라든지 그다음 플랫폼에서 팔고 있던 소상공인 셀러들 이런 업체들은 직구가 그걸 바로 대체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존립 기반이 없어지는 겁니다. 소상공인 셀러들. 소상공인 셀러들의 존립 기반 위협. 존립 기반 위협이고 그다음에 또 특히 지금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이런 그 중저가 제품들을 사실 중국의 제조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사실은 한국의 제조 기반이 지금 많이 약해졌는데 만약에 중국 직구가 이렇게 계속 커진다면은 아마 한국의 중소제조업의 기반이 굉장히 아마 약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제조도 중국에 다 내주고 또 판매도 중국 업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판매자들도 기반이 약해지고 또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잘 이렇게 성장했던 우리나라의 토종 플랫폼들도 판매자와 생산품들이 다 중국으로 넘어가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유통을 둘러싼 생태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붕괴되고 중심축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상황을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게 당장 안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시점 되면은 급속도로 아마 생태계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사실 좀 연구를 좀 시작했지만
이 그 소비자 피해와 함께 우리나라 산업의 제조, 그다음에 판매, 물류, 또 거기 따라가는 각종 금융 등 서비스까지 이 유통 생태계를 우리가 조금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산업 정책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네, 제가 참 이 순진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산업의 피해가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싸게 들여와서 무슨 법을 어기지 않는 한. 그렇죠. 네. 일단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좀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최악의 시나리오? 네, 그려볼게요. 이런 거예요. 중국 이카머스 이커머스가 공세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최악의 우리한테 입장에서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면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중소 우리 그 플랫폼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중소 그죠? 플랫폼들은 그럼 죽게 돼 있습니다. 위협을 받는다. 그러면 시장에 내놓으면 이런 가능성은 낮지만 최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지분을 야금야금 먹게 될 겁니다. 우리 대기업들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 지금 그 밑에서 지금 존재감을 그래도 나름 있었는데 그 중간 아예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만약에 이제 중국 커머스 업체들이 이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글로벌하게 지금 플랫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글로벌하게 이런 플랫폼들이 외국에 하나씩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지분. 자, 그렇게 되면 그럼 우리가 플랫폼 기업들이 조금 중견 이상인 기업들 어떻게 하냐면 생존을 위해서 그러면 중국 우리도 초저가를 해. 그러니까 그럼 중국 우리 기업들 버리고 제조업체 셀러들 버리고 중국과 연결을 시키는 거죠. 우리도 싼 걸 팔아야 돼. 이렇게 가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중국 로컬업, 그러니까 중국 플랫폼 알리는 기업들이 야 우리한테 다 와, 우리한테 와, 내가 해줄게. 그러면 가격을 또 낮춰야 돼. 우리 가격을 맞춰야지. 그러면 기업들은 물건을 팔아도 가격 그 중국에 못 맞추거든요, 그 가격. 그러니까 팔아도 이게 뭐 이게 팔아갈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 마진이 되고 수익 악화가 되는 구조로 가는 게 되는 것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차원에서 이 산업의 생태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이게 작년부터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유통의 판, 산업 구조의 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깊은 고민이 지금 필요한 시기고 토론의 장이 좀 많이 이제 일어나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막을 수 있는 산업의 판, 유통의 판이 뒤바뀌는 거를 조금 우리 국내 산업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격 경쟁도 물론 펼쳐야 되겠지만 사실은 가격 경쟁으로는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고요. 알리를 이길 수 없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제품의 차별화 또는 플랫폼 서비스의 프리미엄 고도화 이런 것들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우리도 시장을 국내 시장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해외 시장을 또 개척할 그럴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 소위 말해서 역직구죠. 역직구 우리 플랫폼들 나가서. 지금 역직구를 잘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 한국 기업 중에 쿠팡도 대만으로 나가 있고 또 Q10도 기본적으로 역직구 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져 있죠. 왜냐하면 글로벌화가 돼 있으니까. 그럼 다른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역직구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좀 마련해야 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토종 플랫폼들이 그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성장은 했지만 사실 국내용입니다. 국내용. 우리 뭐 알리나 뭐 테문 이런 쪽은 글로벌 플랫폼들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순수하게 이제 국내 도메스틱 국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역직구라든지 또는 해외 말씀하신 대로 해외 업체하고 제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판을 좀 넓힐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을 넓혀야지만이 국내 시장을 방어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공격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 제조 기반도 우리가 언제까지 굉장히 저가 생산만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차별화되고 브랜드 있는 그런 제품도 만들고 또 최근에 한류 같은 게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류를 이용해서 이 한류를 태워서 프리미엄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한국산 제품이 독특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이런 거는 뭐 굉장히 큰 좀 그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경쟁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 포인트를 찾아서 그걸 우위를 사고 방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는 이제 지금 알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틱톡샵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틱톡샵 곧 우리나라에 틱톡샵이 이제 들어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 지금 하는 대책도 되겠지만 우리 기업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이제 틱톡 샵은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예. 그러니까 물론 팔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신청을 하는 거지만 그런 쇼폼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해서 거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팔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까 말한 역직구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리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리를 통해서 그러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근데 그 금액을 못 맞추겠죠. 아, 가격을.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알리 그러니까 각 플랫폼마다 장단점이 있긴 한데 지금 예를 든다면 기업들 측면에서 일단은 자기가 브랜드화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싸게는 못 맞춘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컨텐츠를 해서 우리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그다음에 곧 들어오는 틱톡 샵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게 누구나 자기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서 그걸 통해서 커머스화 기능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한국이 갖고 있는 역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까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업 스스로가 해서 판매하는 글로벌 판매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자꾸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 외에도 소비자 보호도 시급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과연 우리 중소 생태계를 보호하고 우리 플랫폼들을 조금 글로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지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두 분의 얘기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이카머스의 공습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정현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였습니다.